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앵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게 되면은 뱀이 함부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두나무 생울타리는 천년 보안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경비업체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앵두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린 시절에 집 앞마당이나 할머니 댁 울타리에 조롱조롱 매달려 있던 붉은 열매의 향수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집 담장에는 이 앵두나무를 꼭 한 그루씩 심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 아주 아름답죠. 꽃이 아주 아름다워서 흐드러지게 핀 앵두나무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다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열매는 새콤달콤하면서 맛이 좋고, 또 열매를 가지고 술을 담가 먹기도 하고, 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을 약으로도 쓰고,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뱀까지 못 들어오게 했다는 전설의 나무가 바로 이 앵도나무입니다. 오늘은 이 작고 귀여운 앵두 열매 속에 숨겨진 앵두나무의 놀라운 능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가의 앵도나무, 우리 보통 앵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앵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앵두나무는 맛있게 먹는 데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앵두나무는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앵두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앵두나무는 어떤 쓰임새로 쓰이고 있으며, 앵두나무와 관련된 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은 앵두나무는 눈처럼 하얀 이런 꽃을 피우게 됩니다. 와, 꽃 예쁘다 하면서 사람들이 꽃 구경을 할 때쯤이면은 앵두나무는 속으로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내 진짜 실력과 매력은 꽁꽁 숨어있지롱 메롱 하면서 있다가, 그리고는 6월이 되면은 바로 꽃이 피고 꽃이 지자마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빨갛고 투명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조선시대 양반들은 정원에 이 앵두나무를 꼭 심었다고 합니다. 그냥 예뻐서 심은 것만은 아닙니다. 앵두나무는 실용성까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조그맣고 붉고 윤기 나는 입술을 뜻하는 말이 앵두 같은 입술인데, 그런데 잠깐, 왜 하필 포도 같은 입술도 아니고 수박 같은 입술도 아니었을까요? 수박 같은 입술이라고 하면 약간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앵두처럼 앵두는 예로부터 작고 붉고 사랑스러운 것의 상징이 바로 앵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앵두가 열리는 나무가 바로 앵두나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앵두나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 쓰임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앵두나무의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는 바로
차폐용으로 앵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차폐라고 하는 말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을 가리어서 막아버리고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차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고 싶은 곳,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을 가려주는 용도로 앵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앵도나무의 용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속들이 있는데 그 풍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도나무의 용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앵도나무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사생활 보호용 생울타리로 최고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앵두나무는 가지를 보면 가지가 워낙 무성하죠. 무성하고 빽빽해서 울타리로 쓰게 되면 밖에서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 모양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둥근 모양의 예쁜 모양의 앵도나무 울타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네모난 울타리 모양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잘라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앵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게 되면 뱀이 함부로 가까이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두나무 생울타리는 천년 보완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 양반들은 경비업체가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강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보면은 앵두의 잎, 요 앵두의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앵두의 잎에는 뱀독을 해독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두잎이 뱀독 해독제였다고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이 앵두의 잎을 짓지어 붙이기도 하고 또 즙을 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먹거나 붙이게 되면은 뱀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뱀에 물리면 병원부터 달려가야 합니다. 뱀독 해독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옛날 문헌 속의 민간요법 이야기일 뿐입니다. 앵도나무의 열매, 앵도나무의 열매를 앵두라고 하는데 이 앵두를 가지고 술을 담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두로 담근 술, 그 술을 앵두주라고 하는데 이 앵두주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앵도나무의 쓰임새는 얼마나 다양한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앵도나무의 목재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하도 단단해서 옛날에는 이 목재를 가지고 화살대를 만들거나 젓가락도 만들어 썼습니다. 밥 먹다가 화살 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나무가 야무지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두나무의 열매는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이 앵두를 가지고 잼도 만들고 화채도 만들고 또 앵두로 정과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앵두를 가지고 술을 담갔습니다. 그 술이 바로 앵두주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앵두주를 마시면은 피로가 싹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앵두술 한 잔 캬 하면
1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앵두에는 사가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몸이 지쳤을 때 앵두주가 피로회복의 직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하면서 깨워주는 성분들이 이 앵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단오가 되면 조상들은 앵두 화채를 만들어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에너지 드링크가 바로 앵두 화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앵두주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두주 한 잔을 마시면은 아주 상쾌하네 하다가 2잔을 마시면은 내가 조선의 왕이다 라면서 눈에 뵈는 게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잔을 마시면은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야, 넌 내 베스트 프렌드야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말을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이러한 관용어가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앵두 같은 입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앵두는 혈색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도와주니까 속이 편안해지면서 얼굴에 광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앵두에는 사가산, 구연산 같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이 앵두 한 알만 먹게 되면은 비타민 영양제가 따로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앵두의 씨앗, 이 씨앗을 욱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욱리인은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여서 변비를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으며 욱리인은 혈색을 좋게 하고 소화를 돕는 약재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두나무는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열매가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형제들이 모여 있는 모습처럼 다정하고 우애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양반들은 정원에 이 앵두나무를 심으면서 가족의 화목과 우애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앵두나무는 단순히 꽃만 예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열매는 입을 즐겁게 해주고 술을 만들어 먹으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또 씨앗으로는 약을 만들어서 몸을 도와주고 그리고 울타리로 집을 지키고 가족들의 우애까지 담아낸 나무, 그것이 바로 이 앵두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